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을 듣기 전에 교과서랑 그리고 공지사항에 개념 정리 프린트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수업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그 양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질량, 부피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먼저 한번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수소랑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수증기를 생성해내는 반응을 우리가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사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굉장히 이렇게 더하기 그리고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화학식으로 바꿔주고 개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반응물들과 그리고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여기 수소라는 반응물의 화학식은 H2, 그리고 산소는 O2, 수증기는 H2O죠.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라고 보고 저희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물질은 왼쪽에다가 적어주고, 반응물들은 왼쪽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는데, 반응한 물질들은 서로 더하기로 연결하고 생성물을 이렇게 변했다.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면 바로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3단계를 한번 볼게요. 개수를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데, 왜냐면 이 화학 반응을 한다고 해서 이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해요. 자,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반응물에서 수소가 총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도 2개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몇 개 있죠? 1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냥 쉽게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산소가 맞지 않으니까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자 앞에다가 2라는 개수를 써줘야 되죠. 자, 그러면 산소가 2개가 되는데 문제는 수소도 4개가 돼버리죠. 자,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이쪽을 고쳐주면 돼요. 수소가 2개인데 4개가 돼야 되니까 이 수소 분자 앞에다가 2라고 개수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개수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질의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물질의 상태는 고체인 경우에는 S로, 액체인 경우엔 L, 기체인 경우엔 G, 수용액인 경우에는 A, Q를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소 기체니까 G, 그 다음에 산소 기체 G, 수증기 기체 G, 이렇게 적어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을 개수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 문제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그래서 페이지 35쪽, 교과서 페이지 35쪽의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뷰테인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뷰테인은 C4H10이고, 얘가 연소한다는 말은 누구를 만난다는 뜻이냐면 바로 산소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만나서 얘가 뭐를 생성해냈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을 이렇게 생성해냈죠. 자, 여기서 보니까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죠. 얘를 먼저 맞춰주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있는 것들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자, C는 왼쪽에 4개가 있고 오른쪽에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4를 한번 적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산소가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소를 한번 보니까 수소 왼쪽에는 10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앞에다가 물 앞에다가 5를 적어주게 되면 얘도 총 2 곱하기 5에서 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가 지금 여기 왼쪽에는 2개가 있는데
8개, 그리고 5개가 있죠. 자, 그럼 얘네 2개 더하면 1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13개를 만들려면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3이라는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총 13개가 되겠죠. 자, 근데 개수에 이렇게 분수를 써주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2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3이 아니라 그냥 13, 그 다음에 얘는 4가 아니라 8, 그 다음에 얘는 5가 아니라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나타내줘야 돼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줘야겠죠. 자,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체이고 그 다음에 산소도 가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가스, 그 다음에 물은 액체, 리퀴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물로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생기게 되었는지 물질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개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나와 있는 이 개수가 바로 반응하는 양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소 분자가 2개 그리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생겼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진짜로 2개가 만나서 2개와 하나가 만나서 2개가 생성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얘가 이만큼의 양이 있었을 때 수소가, 산소는 요만큼의 양을 가지고 이 수증기를 요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양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몰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수소가 2몰이 있고 산소가 1몰이 있을 때 얘네가 반응을 해서 2몰의 수증기를 만들어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몰수의 비도 2대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실 몰이나 분자수나 똑같이 이 얘네 물질들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 곱해주면 바로 분자수가 되죠. 그래서 요거도 얘랑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를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기체 부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체 부피도 2대 1대 2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0도씨 1기압이라고 되어 있죠. 자, 0도씨 1기압 상태에서는 기체의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몰, 같은 개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 개수가 똑같다는 거, 기체 부피도 똑같이 2대 1대 2라는 부피의 비를 가지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질량인데, 자,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수로 이 비율이 일정하게 맞아지는 게 아니라 수소랑 그리고 산소의 각각의 질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수는 2대 1로 반응을 할지라도 질량은 2대 1로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비를 가지나 한번 살펴봤더니,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분자량이 2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총 몇 g이 있냐면 2g, 2g 더해서 4g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몰이니까 얘의 분자량이 32g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수증기가 됐을 때 얘가 2몰이 생겼다는 거는, 자, 이 수증기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18이죠. 자, 18이 2개, 2몰이 있으니까 총 36g이 되더라. 자, 그래서 4대 32대 36이라는 거는 1대 8대
라는 질량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자, 반응하기 전에 질량이 4g 더하기 32를 하면 총 36점. 그리고 반응하고 나서의 질량을 살펴봤더니 36으로 똑같더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자면 바로 요거예요. 즉, 개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비, 반응하는 몰수의 비, 그리고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의 비가 같게 되지만 뭐랑은 다르냐면 바로 질량비와는 다르더라.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것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 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 미분 2.4g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킨 후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를 0도씨 1기압에서 측정했더니 2.24L였다. 이에 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랑 반응을 했냐면 바로 마그네슘이랑 묽은 염산을 반응을 했죠. 자, 마그네슘과 그리고 묽은 염산. 자, 얘가 반응을 해서 뭐가 생겼냐면 바로 수소 기체라는 게 생겼대요. 수소 기체. 자, 수소 기체가 생겼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왼쪽에 마그네슘 그리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그네슘 리본은 얘는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의 애가 염산이라는, 자,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를 적어주고, 자, 얘가 퐁당 녹아 들어가면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하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Mg 하나 남고 Cl 하나 남으니까 MgCl 이렇게 쓰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온들이 얘네가 녹아서 이온 상태로 물에 녹아져 있게 되는데 얘는 이온 상태가 되면 Mg2+, 그리고 얘는 H+와 Cl-가 되는데 얘네들이 물속에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만날 때 얘가 하나 있으면 얘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Mg는 2+니까 얘는 -1이니까 얘는 2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Mg 하나에 Cl2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얘도 물속에 녹아있으니까 AQ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보면 마그네슘은 1개 맞는데, 자, 오른쪽에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 그리고 염화 이온의 개수가 2개. 근데 왼쪽에 보니까 얘네는 각각 1개씩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적어주게 되면 2개, 2개, 얘도 2개, 2개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런 것까지 우리가 이 마그네슘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 얘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요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통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을 표시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발생한 수소 기체는 몇 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게 뭐로 나와 있냐면 바로 부피로 나와 있죠. 자, 이 부피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얘가 2.24L가 발생했다는 거는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L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10분의 1만큼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는 반응한 물질의 양, 몰수도 1몰이 아니라 10분의 1배인 바로 0.1몰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수소기체는 0.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 반응한 마그네슘 리본은 몇 몰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몇 몰 반응했을까? 이건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수를 보니까 마그네슘도 앞에 1, 그리고 수소기체 앞에도 1이 있다는 거는 얘가 0.1몰 있을 때 얘도 몇 몰이 반응했을 거다? 그렇죠. 0.1몰이 반응했을 거다. 1대 1이니까. 그래서 얘도 0.1몰이 반응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묻고 있죠. 자, 이 원자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우리가 반응한 마그네슘이 0.1몰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마그네슘 리본 몇 그램? 2.4g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시켰대요. 자, 그러면 반응한 마그네슘 질량을 마그네슘의 원자량인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0.1몰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됐어요? 당연히 2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24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 문제는 용광로에서 산화철을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주어주고 개수를 완성시켜서 완전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 탄소 72g을 반응시켰을 때 나오는 철은 과연 몇 g인가?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우리가 좀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니까 C가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그러니까 다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자, 산소는 2개, 오른쪽에는 1개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산소를 맞춰주기 위해 얘를 C를 우리가 2라고 둬봅시다. 자,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왼쪽에도 2라고 맞춰주면 이렇게 하면 A, B, C는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화학 반응식으로 써줄게요. 얘는 1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C는 2. 자, 왼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잘 안 보일까봐 오른쪽에다가 적어줬는데 그래서 이거 물질의 상태는 선생님이 잠깐 생략을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라는 애가 발생이 되고 이 일산화탄소를 이 산화철이랑 같이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바로 철이라는 순수한 애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알면 사실 이 개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하나가 있을 때 여기 보면은 F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이 산소 3개가 어떻게 떨어져 나간 거냐면 이 CO한테 하나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CO는 총 3개가 필요하겠고 그러면 총 얘 만들어지는 CO2도 당연히 3개일 거고 그리고 여기 F2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2 얘는 1 이렇게 구해주면 굉장히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사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를 알려줄게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원자들을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기 후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식을 주르륵 써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철을 한번 봅시다. 자, 철은 왼쪽에 총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D만큼 있으니까 2D.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F만큼 있죠. 자, 얘네 둘이 같더라. 자, 그리고 당연히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C를 한번 볼게요. C는 2.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G만큼인데요. E랑 G는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는 총 왼쪽에 3개가 D만큼 있으니까 3D 플러스 E는 오른쪽에는 2G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위에서 E랑 G랑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G 대신에 2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 개수가, 우리가 모르는 개수가 총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어떤 거 하나를 1이라고 그냥 한번 둬볼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1이라고 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D를 한번 1이라고 둬볼게요. 자, 여기에서 D를 만약에 1이라고 두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이 3 더하기 2는 2가 되고, 그래서 2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가 3이라면 G도 3일 거고, 자, 그 다음에 D가 1이라고 뒀을 때 F는 얼마냐면 2가 되겠죠. 되게 간단하게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봅시다. D는 1. 자, 그러면 여기 D 대신에 1. 근데 1은 생략하죠? 1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는 얼마냐면 3. 얘는 3. 그 다음에 F는 2. 그 다음 G는 똑같이 2랑 같이 3. 이렇게 적어주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부터 G까지 해당하는 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것도 지우고, 자, 2번 문제를 보면 탄소 72g을 반응시켜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을 해서 이 산화철을 재련해서 얻어지는 철의 질량은 몇 g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탄소 72g을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의 질량이에요. 근데 질량을 바로 질량으로 구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 B는 질량 B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서는 안 되고, 얘가 얼마큼의 몰비로 반응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72g의 탄소는 과연 몇 몰인지 우리가 알아주려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것들을 다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2g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 질량은 이 탄소의 원자량에다가 g/몰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 원자량은 12니까 이 72g을 12g/몰로 나눠주면 총 몇 몰이 되죠? 네, 바로 6몰이 되죠. 6몰이 나오게 됩니다. 6몰만큼 반응을 했다는 거는, 자, 이때 생성된 CO도 과연 몇 몰이냐면 우리가 이 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다는 게 뭐냐면, 이 g을 반응하는 몰로 바꿔줄 때 앞에 있는 개수를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g을 몰로 바꿔줄 때는 이 개수를 신경 쓰지 말고 몰로 바꿔준 다음에 그때에 돼서 이제 이 개수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6몰이 반응을 했으면 반응에서 생기는 CO의 몰수도 얘가 1대 1이니까 얘도 6몰이 생기게 돼요. 6몰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몇 몰이 그대로 쓰이냐면 바로 6몰이 쓰이겠죠. 자, 근데 6몰이 쓰일 때 과연 얘는 몇 몰이 나올까요? 자, 보니까 이 일산화탄소와 철의 앞에 나와 있는 개수는 3대 2예요. 3개의 CO가 반응하면 2개의 철이 생긴다는 말이니까 6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 2배니까 얘도 4몰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4몰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몇 g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곱하기 56만 하면 몇이 나오냐면 224g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철의 질량은 224g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프린트 물로 우리 화학 반응식이랑 그리고 양적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